한 6주차 정도가 된 것 같은데 인바디 점수가 다이어트 종료 직후에는 78점이었는데 지금은 82점이 됐습니다. 수백 명은 처방을 해본 것 같은데 위고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조급함을 버리는 거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모든 다이어트에는 돈이 들고 위고비보다 돈이 적게 드는 다이어트가 있을까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윌리클리닉의 신동아 원장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위고비 1편에 이어서 이제 그 영상이 반응이 좀 되게 좋았어가지고 그 영상을 찍은 지가 지금 딱 한 달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한 달 동안에 이제 느껴지는 변화라든지 다른 후기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달아주셨던 댓글에 대한 답변까지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네. 제가 듣기로는 위고비 끊고 한 5주가 되었다고 들었는데 네. 체지방이나 골격근, 체중의 변화가 좀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이제 그때 뭐 최저 몸무게랑 비교를 해봤을 때는 조금 늘어나긴 했는데 사실 지금 늘어난 정도는 뭐 그냥 수분 섭취만으로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아니면 뭐 배변 이런 걸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도의 몸무게 수준이라서 지금 이제 한 6주차 정도가 된 것 같은데 위고비 끊고 나서의 체중 변화는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안 그래도 방금 두 번째 인바디를 찍어 봤거든요. 제가 이걸 보면서 6주 동안에 어떻게 변했는지를 한번 볼게요. 체중부터 보면 체중은 위고비 끊은 직후의 체중, 이제 뭐 옷을 조금 입고 찍은 거긴 하지만 직후의 체중이 75.5kg였고요. 오늘 잰 걸로는 600g 늘어서 76.1kg. 나왔습니다. 이 정도는 하루에 컨디션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사실 인바디가 100% 정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부정확함이 있을 수 있지만 인바디 상으로는 골격근량이 1.2kg가 늘었어요. 골격근량이 지난번에는 34.9kg였는데 오늘은 36.1kg로 나오거든요. 요거는 물론 제가 이제 최근에 운동량을 많이 늘렸습니다. 그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이 위고비를 끝남과 동시에 이제 체중 유지를 위해서 평소에 이제 하키를 일주일에 한 번 하던 걸 일주일에 3번으로 늘렸는데 그 영향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운동량을 늘리고 체중 유지를 하고 있는데 골격근량은 어쨌든 1.2kg가 다시 회복이 됐다. 뭐 아니면은 제가 이제 좀 이제는 위고비 끊고 이제 단백질이라든지 당을 섭취를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시 근육이 좀 회복을 한 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체지방량은 오히려 더 줄었습니다. 체지방률로 말씀드리면 이전에 체지방률이 18.1%였는데 지금은 15.7%로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끊고 나서 더 인바디상 측정 결과가 더 좋게 나오네요. 그래서 인바디 점수가 이전에 다이어트 종료 직후에는 78점이었는데 지금은 82점이 됐습니다. 뭐 썩 마음에 드는 결과네요. 그럼 원장님, 네. 사실 저희가 댓글에 많은 분들이 뭐 부작용 올 거다, 네. 다시 요요 올 거다, 아니면 뭐 몸이 안 좋아질 거다 이런 되게 많은 부작용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는데 원장님이 끊으신 후에 네. 실제로 뭔가 느끼셨던 뭐 식욕의 변화라든지 네. 부작용 이런 네. 것들이 있으셨나요? 일단 위고비 부작용의 대부분은 이제 초기 부작용입니다. 장기로 사용했을 때 부작용을 느낀다는 분들보다는 보통 위고비로 보고된 대부분의 부작용이 구토라든지 두통이라든지 어지러움, 뭐 피로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호소를 하시는데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0.25mg이라는 용량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댓글도 봤는데 위고비 효과는 낮은 용량에서는 별로 크게 의미가 없고 돈만 날린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에요. 너무 낮은 용량에서는 위고비를 제대로 느끼기가 힘든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우리가 원하는 1.0mg 아니면 1.7mg으로 시작하게 되면은 부작용이 너무 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0.25로 시작을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가 처방한 대로 지키는 것만 잘 지켜주면은 부작용도 최소화를 하면서 살을 잘 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제가 위고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조급함을 버리는 거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처음부터 첫 달부터 막 3, 4kg 뺄 생각을 하지 마시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해진 용량대로 따박따박 지켜가면서 위고비를 받으시면은 부작용도 최소화하고 살도 잘 뺄 수 있다. 위고비 끊고 나서 요요를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요요라는 게 내가 줄어든 몸무게가 다시 이제 올라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끊어 보면은 식욕은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원래 나로 돌아오는 거예요. 위고비를 끊었다는 사실만으로 내 몸에서 뭔가 작용 반작용처럼 다시 막 확 몸무게가 늘어난다거나 식욕이 위고비 하기 이전보다 더 늘어나는 건 아니고 원래의 내 식욕을 가진 사람으로 돌아온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당연히 내가 식욕이 돌아왔다고 해서 이제 파티다 막 술 먹고 막 과식하고 이러면 다시 찌겠지만 저는 지금 이전에 위고비 시작하기 전이랑 비교해서 식사량을 줄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원래 위고비 이전에 식사하던 것처럼 그때도 제가 막 엄청 막 폭식을 하던 사람은 아니었으니까 그때 식사량을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하고 있는데 그냥 그때 그 몸무게가 유지가 됐던 것처럼 지금도 지금 그 식사량으로는 지금 몸무게가 유지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원장님이 이전에 교촌치킨 기준으로 1닭을 하셨다고 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원장님이 다시 위고비 끊고 1인 1닭 정도 하시면 다시 살이 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럼 지금은 그냥 1인 1닭 정도 하시는 건가요? 그쵸. 저는 위고비 할 때도 지금도 교촌치킨을 먹습니다. 지코보다 먹고요.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먹긴 하지만 위고비를 하는 동안에는 워낙 이게 이제 포만감도 심하고 하기 때문에 시켜도 한 마리를 다 못 먹었어요. 진짜 반마리 먹는 정도였는데 지금은 시키면 한 마리 다 먹습니다. 먹는데 어떻게 치킨을 한 마리를 다 먹는데 살이 뭐 안 찔 수가 있냐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치킨을 매일 그렇게 먹는 건 아니고요. 일하느라 바빠서 점심을 제가 거를 때가 있거든요. 그런 날은 제가 하루 종일 첫 끼가 교촌치킨이 되는 날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보상 심리로 오늘은 고생했으니까 치킨 먹어야겠다. 그런 날은 한 마리를 다 시켜서 먹고요. 점심 괜찮게 챙겨 먹었다. 그러면 저녁도 일반식으로 먹고 해서 이제 식사량과 식욕은 돌아와서 어쨌거나 지금은 치킨 한 마리를 다 먹습니다. 또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위고비 지금 맞고 있는데 배고프지 않아도 새끼 영양소를 맞춰 먹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배고플 때 그냥 끼니 맞춰서 그냥 한두 끼만 조금 먹는 게 나을까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세 끼를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한 끼가 됐든 두 끼가 됐든 영양소가 너무 부족해지지 않게 과일이라든지 채소도 잘 챙겨 드시고 단백질도 챙겨 드시고 하는 게 이제 영양 부족으로 인해서 올 수 있는 부작용들, 탈모라든지 그런 거를 방지를 하는데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사실 최근에 이탈리아 여행 갔다 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여행 갔다 오시면 네. 맛있는 음식 엄청 먹고 네. 사실 뭐 한 3, 4kg는 찌셨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네. 체지방은 주시고 네. 근육이 늦었다고 해서 되게 놀라운데 네. 운동을 사실 네. 뭐 하루 정도 더 늘리셨다고 하지만 네. 어떤 웨이트라든지 이런 건 네. 전혀 없으신 건가요? 전혀 없죠. 웨이트는 전혀 없고 운동이 이제 주 1회 하던 걸 3회로 늘렸으니까 어떻게 보면 3배가 는 거죠, 운동량이. 여행에서는 사실 물론 가서 이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막 젤라또도 먹고 했지만 대신에 여행은 가면 많이 걷게 되잖아요. 제가 이제 병원에서 일을 하게 되면 하루에 걷는 게 진짜 적어요. 막 진짜 적게 걸은 날은 막 1000보 걷고 막 이런 날도 있는데 여행을 가면 갑자기 또 안 걷던 제가 막 2만 보, 3만 보를 걷는 또 운동량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생각보다 저도 이제 여행에서는 그렇게 살이 찌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원장님 댓글 중에 적은 감량에도 뭐 극심한 피로, 무기력, 그래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했다 이 댓글 몇 개가 있는데 사실 제가 들었을 때도 원장님이 위고비를 끊고 운동량이 또 3배가 늘어난 걸 보면은 실제로 위고비 할 때는 좀 힘이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네. 이건 혹시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그런 피로감이라든지 무기력함이 거의 없긴 했는데 제가 처방을 많이 하면서 그나마 이제 위고비를 2-3달 이상 사용하신 분들 중에 조금 불편하다고 하시는 게 이제 말씀하신 피로감, 약간 무기력함을 제일 많이 본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사실 뭐 만약에 생긴다고 하면은 그래도 저는 이제 일단 시작한 이상 그것 때문에 다시 용량을 줄이기보다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 체중 목표를 달성을 하시고 위고비를 끊는 걸 추천드리긴 합니다. 제일 많이 보긴 했어요, 그 부작용을. 그럼 위고비를 끊고 나서 운동량을 3배 늘리신 게 이제 잘 먹으니까 네. 힘이 나고 운동을 할 힘이 생겼다 이런 걸 느끼셨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저는 이제 위고비 할 때도 운동할 때는 전혀 불편함 없이 잘 했는데 그냥 그 시기랑 맞춰서 제가 원해서 이 체중으로 내려온 걸 다시 찌우고 싶지 않기도 하고 그리고 하기도 재밌고 해서 그냥 그런 여러 가지 겸사겸사 운동량을 늘린 것이지 뭐 없던 힘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또 댓글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살을 빼고 운동하니까 관절에 물도 안 가고 운동하는데 가벼워서 네. 이렇게 위고비 또 추천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렇죠. 원장님도 실제로 살 빼고 운동하니까 네. 플레이가 더 잘 된다든지 네. 이런 효과가 있으셨나요? 좀 빨라졌죠, 아무래도. 저 12kg 뺐으니까 사실 어린아이 한 명이 없어진 건데 당연히 훨씬 몸이 더 민첩하고 날렵하기 때문에 운동하는 데는 훨씬 편합니다. 그럼 원장님 또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뭐 한방 다이어트는 같이 해야 되냐 네. 그래서 뭐 한약이랑 같이 먹어도 되냐 네. 한약이랑 같이 먹어도 되냐는 사실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게 한약의 성분을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함부로 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사실 병행 안 하셔도 됩니다. 위고비만 해도 많이 빠지기 때문에 굳이 뭐 돈을 더 써가면서 할 필요가 있나 싶네요. 그리고 이제 삭센다를 하고 네. 주사 부위 피부 발진이 심해서 네. 두 편을 버렸는데 네. 위고비도 역시 주사 발진이 좀 올라와서 네. 연고랑 알러지 약을 먹으면서 버티고 있다. 주사 부위 발진 실제로 많이 겪으시는 부작용인가요? 흔하진 않은 것 같고요. 간혹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오히려 주사 부위 발진을 겪어서 불편해 하셨던 분들이
위고비 하면서 굉장히 편해해요. 왜냐하면 삭산자는 주사를 매일 했어야 되기 때문에 매일 소독하고 뭐 했던 알러지가 올라오고 발진이 올라왔던 사람들이 위고비는 그래도 주사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서 훨씬 덜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십니다. 네, 원장님 그러면 사실 댓글에 뭐 구토라든지 설사라든지 이런 무기력증 같은 게 네. 있다고 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네, 원장님은 뭐 0.2에서 5로 올렸을 때나 네, 1로 올리셨을 때 네. 뭐 구토나 설사나 네. 미식거림 이런 거 전혀 네. 없으셨나요? 저는 거의 없었고요. 원래 제가 이제 배변 횟수보다 처음에 위고비를 하고 나서 확 이제 화장실을 가는 게 줄어가지고 이게 진짜 말로만 듣던 부작용인가 변비인가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결국 이제 사실 의학에서 변비라는 정의도 내가 일주일에 화장실을 몇 번 가냐가 아니고 내가 불편함을 느끼는지가 중요하거든요. 내가 이제 만약에 화장실을 너무 오래 못 가서 배가 아프고 불편한데 갔는데 나오진 않더라. 아니면은 변이 너무 딱딱하게 나온다든지 그런 게 불편할 때를 보통 변비라고 정의를 하는데 저는 화장실 가는 빈도가 줄었는데 불편하진 않았어요.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소화 활동도 느려지고 먹는 양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랬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사실 이제 구토나 설사 같은 진짜 불편한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초기 부작용으로 오는 분들이 많아서 그거를 막 2달, 3달 내내 불편해하는 분들은 잘 없는 것 같고요. 2-3달 이상 불편해하시는 건 대부분 이제 무기력증이 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위에서 조명을 좀 세게 때리다 보니까 네. 또 그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원장님 지금 좀 탈모 증상 온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가 있던데 탈모 실제로 심해지셨나요? 저는 사실 조명 탓도 있겠지만 저 자체가 원래 이제 이쪽에 어릴 때부터 머리숱이 별로 없어가지고 뭐 화면상에 탈모처럼 보였다 뭐 맞을 수 있어요. 이제 머리숱이 많은 사람은 아닌데 저는 뭐 위고비를 하고 나서 머리가 더 많이 빠졌다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제가 왜냐면 이제 그것 때문에 탈모약을 굉장히 이른 나이부터 먹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원래 머리숱이 이제 중고등학교 때부터 정수리 조금 많이 없어가지고 내가 이거를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저는 25살 때부터 탈모약을 먹기 시작했으니까 거의 이제 14년 됐네요. 그래서 이제 그건 사실이긴 하지만 저는 위고비를 맞고 나서 더 머리가 많이 빠진다든지 하는 증상은 저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잘 챙겨 먹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원장님 정상 체중이고 되게 정상인데 이거 처방 받아도 되는 거냐? 네. 이런 질문들이 있던데 괜찮은 건가요? 그런 질문을 저도 봤는데 이게 원래는 미국도 그렇고 처방 기준 자체가 BMI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뭐 30 이상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해진 게 있어요. 그 이상을 넘는 중증도의 비만 환자한테만 처방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나와 있기는 한데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 보험이 아니고 비급여 제품이기 때문에 그거는 권고 사항일 뿐입니다. 저처럼 이제 BMI 이제 얼마 이하인 사람들이 위고비를 처방받으면 불법이냐? 그건 아니고요. 이제 합법적으로 다들 처방받을 수 있고 사실 저는 살을 빼고 싶은 의지와 욕구가 있는데 잘 안 된다고 하면은 내 원래 체중과는 상관없이 위고비의 도움을 받는 건 충분히 이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에 비해서 아주 내가 원래 날씬해요. 체중이 적게 나가면은 아무래도 조금은 이 몸에서 받쳐주는 게 덜하기 때문에 부작용의 가능성이 조금 더 증가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사람도 0.25로 시작하면 대부분 큰 문제는 없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럼 원장님 사실 이 질문을 좀 연계해서 좀 질문을 드리자면 사실 댓글에도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나는 효과 너무 좋다. 난 효과 너무 없다. 그럼 원장님께서 한번 이런 분들이 효과가 좋고 이런 분들은 좀 효과가 부족할 수 있다. 이런 걸 좀 네. 분류해 줄 수 있으실까요? 그거를 제가 처방을 해보니까 진짜 천차만별입니다. 이게 왜냐면 효과는 이 체중이나 키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물론 이제 N수가 제가 막 몇만 명이 되는 건 아니지만 수백 명은 처방을 해본 것 같은데 최고와는 일단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체중이 정말 적게 나가는 여자들도 0.25에서는 거의 내가 반응이 없어가지고 0.5로 올릴 때까지는 식욕도 줄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도 많고요. 이제 저처럼 혹은 저 이상으로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도 처음부터 효과를 확 느껴가지고 식욕이 확 줄고 맞은 지 막 3-4시간 만에 갑자기 막 효과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사람도 많아가지고 그거는 저는 정말 해보기 전에는 모르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얘기가 있긴 하더라고요. 효과가 좀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BMI가 27 이상이고 네. 체지방이 높고 좀 식욕이 좀 비정상적으로 강하거나 네, 폭식과 야식을 반복하는 사람, 네, 다이어트를 시도는 많이 했지만 네. 뭔가 정신적인 어떤 포기 이런 걸 하면서 네. 요요가 반복된 사람 이런 분들이 좀 효과가 좋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건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과가 얼마나 빨리 오냐가 아니고 다이어트를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로 따지는 것 같은데, 당연히 내가 식욕이 조절이 잘 안 되고 폭식을 하고 체중이 많이 나갔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 위고비로 효과를 보지 않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막 10kg, 20kg 빼는 거는 당연히, 예를 들어서 막 여잔데 막 48kg예요. 원래 날씬한데 뭔가를 위해서 1, 2kg를 더 빼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힘들겠죠. 이미 뺄 게 별로 없으니까. 또 이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위고비가 효과가 좀 적은 사람들은 네. 체중이 좀 정상 검주고 BMI도 정상 검주인데 복부라든지 네. 팔뚝이라든지 뭐 하체라든지 부분만 비만이거나 이미 어떤 운동과 식단을 좀 어느 정도 자리 잡으신 분들은 네. 좀 많이 안 빠질 수도 있다. 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운동이랑 식단으로 하는 다이어트로는 부분적으로 살을 뺄 수는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살을 빼는 거는 사실은 이제 시술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지방분해 주사라든지 아니면 기계로 다이어트를 하는 그런 걸 제외하고서는, 위고비는 어쨌든 내 식사량을 줄이고 몸에서 소비되는 지방을 양을 늘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위고비로 다이어트 하는 걸로는 특정 부분의 살만 뺄 수는 없습니다. 그럼 원장님 또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나는 위고비 했는데 폭삭 늙어졌는데 네. 원장님은 그대로다. 네. 피부가 너무 좋다. 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사실 저희가 지난번에 사실 피부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번에는 좀 얼굴뿐만 아니라 몸도 뭔가 처지지 않거나 네. 이런 거에 좀 도움이 되는 네. 시술이라든지 가이드가 있으실까요? 당연히 저도 시술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도 사실 이제 좋아 보이지만, 저를 원래 봐오던 주변 사람들은 살 빼고 나서 굉장히 초췌해 보인다, 좀 나이 들어 보인다는 얘기를 많이 했고, 저도 거울 보면서 그걸 많이 느꼈거든요. 지금도 제가 조금 얼굴이 살짝 지난번보다 부었을 거예요. 부은 게, 저도 이제 이틀 전에 저도 이제 급하게 이제 울세라도 하고 튠페이스도 하고 받았는데, 당연히 그런 이제 리프팅 시술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리프팅 시술, 주베룩이나 스컬트라 같은 주사 시술로 부족한 부분에 볼륨을 채워줄 수도 있겠고, 아니면 튠페이스나 울세라 같은 레이저로 이제 조금 리프팅을 할 수도 있겠고, 지방이 감소하면 볼륨이 줄면서 나이가 들어 보이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위고비로 살 뺀 것 자체가 피부 자체의 어떤 콜라겐을 감소를 시키고 노화를 촉진시키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줄어든 지방 볼륨 때문에 나이가 들어 보이는 거라서, 그거를 보완시켜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술을 하게 되면 훨씬 덜 늙어 보일 수 있겠죠. 원장님은 제 생각에 바디 리프팅은 안 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바디 리프팅은 안 했죠. 근데 사실 또 주변에 바디 리프팅이 또 필요하거나 뭐 네. 셀룰라이트가 많은 분들이 또 있을 텐데, 네. 그런 분들한테는 원장님께서 뭐 바디 리프팅을 권하기도 하시나요? 바디 리프팅을 권하기도 하죠. 이제 이게 바디라는 게, 그러니까 물론 내가 워낙 막 체중이 많이 나가서 살이 늘어졌다, 그런 경우에는 수술의 도움을 받아야 될 수도 있겠고요. 근데 이제 내가 막 그 정도는 아닌데 살이 이제 조금 빠지면서 처진 것 같다는, 대부분 또 어린 나이에는 잘 없어요. 보통 이제 30대 혹은 40대, 50대 요 정도 나이에서 이제 아무래도 이 몸도 똑같이 피부 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당연히 운동이 최고입니다. 운동하셔야 되고요. 거기에 이제 저희 병원에서 하는 예를 들어서 노블 쉐이프라든지 이런 셀룰라이트를 감소를 시켜주고 근육의 양을 늘려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시술, 울세라 같은 경우에도 바디에도 하거든요. 이런 시술을 받아주게 되면 훨씬 빠르게 예쁘게 모양을 잡을 수 있습니다. 빼기 전이 더 잘생기셨다. 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네.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그게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주변 사람들도 이제 빼기 전이 뭔가 조금 더 부티나고 얼굴이 좀 좋아 보였는데 살 빼니까 좀 헬스케가지고 없어 보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살 빠지면 나이 들어 보인다는 게 그런 것 때문이에요. 제 자체가 막 주름이 더 생긴다거나 막 피부가 막 탄력이 떨어진다거나 모공이 늘어진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얼굴에 있는 이 지방의 볼륨이 감소하면서 조금은 나이 들어 보일 수 있는 인상을 주기도 하는데, 그래도 저는 지금이 더 좋습니다. 그럼 혹시 뭐 원장님 만족도를 제가 굳이 매긴다면 네. 지금까지 뭐 하셨던 시술 뭐 이런 네. 걸 통틀어서 네. 위고비의 어떤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될까요? 만족도 최상이죠. 네. 최상이고, 이제 사실 뭐 다 떠나서 이제 편하게 어떤 나의 대단한 의지와 노력이 필요 없이 편하게 살을 뺄 수 있다는 게 이제 위고비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식비 40만 원 이상 쓰는 사람들은 네. 위고비 해도 이득이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위고비를 망설이는 게 가격 때문인 사람들도 많잖아요. 근데 따져보면 우리가 뭐 살을 뺄 때 결국은 PT를 받으면 당연히 훨씬 더 비쌀 거고요. PT가 아니더라도 결국은 내가 내 혼자 헬스장을 가서 운동을 하든 식단을 하든, 결국 이게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식단도 돈이 듭니다. 다이어트는 돈이 들어요. 저탄고지? 단백질 드셔야겠죠? 단백질은 비싸요. 고기를 구워 먹든 뭐 단백질 뭘로 섭취를 하든 모든 다이어트에는 돈이 들고, 제 생각에는 이 위고비보다 돈이 적게 드는 다이어트가 있을까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다이어트는 운동도 중요하지만
식단이 제 생각에는 90%예요. 왜냐면 근육량이 내가 운동을 진짜 열심히 해서 유산소를 해서 칼로리를 태우는 게 생각보다 이 늘어나는 게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식단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이어트를 할 때는 식단 때문에 돈이 든다. 그래서 위고비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기도 전에 이제 부작용이라든지 살 빼기도 전에 요요를 걱정하면서 살을 안 빼는 거는 저는 조금 바보 같다고 생각을 하고, 살을 빼보면 살을 뺨으로써 생기는 이점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동안은 의지가 안 생겨서 잘 못했다,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고, 적절한 용량, 적절한 용법과 조급해하지 않는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위고비로 충분히 다이어트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천드려요. 사실 저는 PD로서 저희 채널 시작에서 조회수가 2만 이상 나오니까 네. 기분은 좋은데 네. 너무 다이어트 채널이 된 게 아닐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자, 다이어트 채널이 되면 어떻습니까? 왜냐면 어쨌든 저는 이제 피부 미용을 하는 사람이고 사람들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게 제 직업인데,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라고 하잖아요. 사실 저희 병원을 다니면서 다이어트까지 하시면 너무너무 좋죠. 어떤 방법으로든 뭐 위고비가 됐든 시술이 됐든 이제 다이어트를 이제 도와줄 수만 있으면 저는 뭐 충분히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라는 말에 동의하거든요.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정답은 없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됐든 잘 이용을 해서 살을 빼셨으면 좋겠고, 당연히 위고비는 병원에서 처방을 받는 거기 때문에 제가 됐든 해당 처방 받으신 병원의 이제 의사 선생님이 됐든 간에 충분히 상담을 잘 하시고, 부작용이 생긴다 그러면 그 원장님과 잘 얘기를 하시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을 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위고비에 대해서 두 번째 영상을 찍어봤는데, 오늘도 지난번에 달린 댓글에 대해서 제가 쭉 이제 답변을 제가 영상으로 달아드렸고,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Santa, won't you listen to me? I got a feeling that you just might agree. You know I haven't been